지금 구치소 가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진짜 바글바글 하거든요. 피해자한테 돈을 받아서 총책한테 갖다 준 사람. 이분들 보면은 거의 다뭐 벼룩시장 같은 데서 구인 광고 보거나 아니면 알바몬, 기둥 같은 데 현금 고액 알바, 경력 무관, 성별 무관, 현금 즉시 지급. 돈 급하신 분들이 나 일자리도 못 구하는데 여기서는 경력도 안 본다고 하고 돈도 바로 준다고 하네 하면서 이제 대부분 가담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분들을 옹호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지켜보면은 제대로 이 보이스피싱 걸 알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이력서도 쓰고 근로계약서 쓰고 4대 보험 가입한다고 주민등록 등본도 보내고 진짜 별거 다 보내면서 취업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알바몬에 본인 이제 이력을 올려놓으면 회사에서 연락 오기도 하잖아요. 한번 면접 보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요즘은 진화해가지고 진짜 면접을 봐요. 되게 되고 싶게 막 만드는 거야. 서류 전형 통과했습니다. 면접 한번 보시죠. 성실하게 일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랑 같이 일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직을 한 거지. 성공을 한 거지. 진짜 우리 생각으로는 보이스피싱 가담했다고 하면 되게 은밀하게 막 범죄 단체랑 연결돼가지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80% 이상이 다 그렇게 구인 광고에서 구직한다고 이력서 올려놓은 걸 보고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취직한 거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근무복까지 받아가지고 돈을 받으러 갈 때 근무복을 입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 가서 이제 돈을 받고 나서 은행 직원이랑 청약 상담하다가 청약 통장 만들어 오신 분도 있고, 요즘은 좀 더 구색을 갖춰서 아예 사무실을 임대해놓고 여직원 한 명 앉혀놓고 회사 번호를 만들어놔요. 전화를 걸면 무슨 회사입니다. 아 대리님 오늘 뭐 어디로 가셔서 돈 받아오시면 돼요. 지금 그 격리 직원 같은 경우가 오히려 공범 아니에요?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뽑힌 거예요. 회사인 줄 알고. 진짜 총책은 사실 거의 다 해외에 있어요. 중국 아니면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데에 있고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글로벌한 회사라 본사는 뭐 해외에 있다. 특별한 거 있으면 회사 번호로 전화 거세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보이스피싱 걸 모르고 움직이는 게 많아요. 현금 수거책이 구치소에 가면 진짜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들은 다 걸리게 움직여요. 한국에서 사실 안 잡히기 어렵잖아요. 뭐 CCTV 우리나라에 진짜 많잖아요. 다 여기저기 다 찍히고, 심지어 제가 맡은 사건 중에는 이렇게 속아가지고 기념 촬영 같이 한 적도 있어요. 피해자랑. 왜 이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되냐 하면 불법적인 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불법적인 거 같긴 하지만 나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내가 뭐 돈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나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나몰라라 식이면은 고의가 인정이 돼서 사기 방조로 같이 엮여요. 만약에 거기다가 거짓말로 금감원 직원이다 이런 말까지 했으면은 공동정범으로 사기로 처벌을 받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처벌이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상식대로라면 현금으로 굳이 고액의 돈을 왔다 갔다 건넨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일당으로 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내가 그냥 현금 갖다 준 거로 받기에는 30만 원이 너무 큰 돈인 거지. 이 정도면 불법적인 거를 의심했어야 된다. 보이스피싱인 것까지 몰랐어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거는 알았을 거. 이게 이제 유죄 나오는 취지인 거고, 진짜 몰랐던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돈을 전달을 하고 30만 원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면서 택시기사님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아 요즘 취직도 어려운데 제가 취업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현금 받아서 갖다 주기만 하는데 일당 30만 원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택시기사님이 듣다 보니까 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거 현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너 큰일 나 임마. 내가 아차 싶었던 거죠. 경찰서에 간 거예요. 그분이. 제가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한 거 같다. 현금 이렇게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죄송합니다. 저 진짜 몰랐습니다. 이제 택시기사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한 정황도 일단은 진짜 범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말을 한 거로 보이고, 본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서 놀라서 바로 경찰서를 왔고 이력서를 다 보냈고 자기 이름으로 움직였거든요. 보이스피싱이면 사실 기본적으로 1년 6개월 정도는 실형이 나와요. 그런 범죄를 마스크도 안 끼고 그렇게 CCTV 다 찍히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돼서 결국에는 이분은 무죄가 나왔고, 이 회사가 정말 있는 유령 회사가 아닌지 세무서에 전화를 해요. 이 회사 정말 운영되고 있는 회사 맞나요? 맞다고. 보이스피싱 총책들이 그런 실적까지 다 만들어 놓은 회사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무죄 나올 가능성도 높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관련해서 전과가 있었어요. 똑같은 현금 수거책으로 출소하고 나서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다가 또 취업을 했는데 또 보이스피싱 회사인 거죠. 보이스피싱은 몇백만 원대부터 억대까지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피해 금액이. 진짜 돈 가져간 총책들은 안 잡혀. 해외에 나가 있고 본인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공범들끼리도 서로 아예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이나 얼굴을 본 적도 없어. 결국에는 현금 수거책이 이제 잡히고 그 사람들이 그 모든 피해액을 변제해야지만 합의가 돼서 집행유예라도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 피해 변제가 대부분 안 되고 그냥 이 현금 수거책들은 변호사도 못 구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돈 못 받고 현금 수거책은 현금 수거책대로 돈 가져간 거는 따로 있는데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그냥 실형을 살게 되는 유죄에 나오는 현금 수거책들 잘못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해야 돼. 현금을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도 돈을 줄 때는 계좌이체로 주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현금 수거책이 세상 사회 경험 없는 20대 생활비라도 구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못해. 길 가다가 본 게 경력무관, 나이무관, 성별무관 이거구나 하면서 혹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되게 자괴감도 크고 트라우마도 심한 게 이제 사람을 못 믿게 돼서 전화가 오면은 일단 다 의심인 거예요. 변호사가 합의하려고 전화해도 그것도 못 믿으셔. 그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 되게 부끄럽대요. 그냥 내가 보이스피싱,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당했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도 크고 일단 돈도 진짜 생돈이 갑자기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니까 마음의 상처가 크죠. 다른 사기 범죄에 비해서 형량을 좀 높이려고는 하고 있고 검찰도 구형이 일반 사기보다는 훨씬 세요. 근데 잡히는 게 사실 현금 수거책밖에 대부분 없고 근데 잡아봤자 사실 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대로 살고 그냥 끝인 거예요. 진짜 안타깝지. 보이스피싱 사건은 제가 하면 할수록 안타깝고 양쪽이 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현금으로 뭔가 돈을 갖다 준다고 해서 일당 주는 거는 채권 출신 회사라고 속일 때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경력무관, 나이무관, 성별무관, 고액 알바 현금으로 바로 일당 지금 대부분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출금책이거나 고액 알바에 흔들리면 안 되고 피해자분들도 누군가에게 돈을 건넬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